네, 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오늘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중에서도 그 2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직업 상담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그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그 고용노동직과 그리고 직업 상담직에 응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산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셔야 되는 자격증이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직업을 상담하고 그리고 검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아마 공공기관에 좀 많이 계약직으로 많이 취직이 되시는 것 같아요. 1급이랑 다르게 2급은 어떤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급을 먼저 취득을 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1급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2급 같은 경우 2급만 취득을 하셔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그런 제가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어느 정도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사 시험은 1년에 3회를 봐요.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 1차 필기, 그리고 서술형인 2차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3월, 2회는 4월, 그리고 7월. 2차 같은 경우에는 5월, 7월, 10월이 있어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국가직 시험이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있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21년 3회차까지 취득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직을 보신다. 지방직은 보통 5월에서 6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직에서 끝나시는 분은 2회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직을 5월, 6월까지 하는데 이 1차 4월까지 병행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직까지 이렇게 준비를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서 가산점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딱 이때밖에 1년에 3회를 시험을 보지만 나는 딱 1년에 한 번밖에 솔직히 기회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1차 필기에서 한 번 떨어지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1년 더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작년에 떨어져서 1차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인데 2차 실기만 보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방직을 보셨던 분들도 2회하고 그리고 3회 이렇게 2차만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1년에 2번의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들을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볼까요? 자,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객관식이죠. 그래서 20문항씩 사지선 다형으로 해서 총 5과목, 그래서 10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100문항을 기출 기반되어 있는 문제를 150분을 푸는 거는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너무 이렇게 막 그 공무원 시험처럼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침착하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과목은 총 5과목인데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그리고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리고 노동관계법규가 있어요. 일단 여기 지금 노동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중에서도 굉장히 좀 쉬운 앞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규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을 보기 때문에 이 5번째 나와 있는 이 노동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노동과 그 약간 경제 이런 게 조금 섞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직업 정보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그냥 암기 과목.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뭐 직업군은 어떻게 돼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3번이 가장 직업 이 자격증과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의 그런 과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심리학이 있고 상담학이 있습니다. 상담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랑 비슷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이론 많이 나오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리와 관련된 그런 학자 이름이 되게 많이 나요. 학자와 이론.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조금 접해봤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공부를 하시고, 그런 학 같은 그런 과목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암기하기가 좀 쉽지 않죠. 법과 다르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2차 시험이 바로 실기시험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시험 과목이 직업상담 실무라고 이렇게 다 묶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필답형이다. 자질평가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자질은 무슨
하여튼 그리고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채워서 꼭꼭 생각나는 건 다 쓰고 했는데 보통은 뭐 한 2시간 지나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들 그냥 쓸 거 딱 쓰고 좀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다 써서 나가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나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면 여기 1차 여기 필기 시험으로 나와 있는 이 시험 과목을 그대로 필답형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과락이 되니까.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인 거죠. 실기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근데 그 문제마다 다 배점이 달라요. 어떤 거는 뭐 그 3점짜리고 어떤 거는 뭐 6점짜리 이렇게 해서 배점이 다르고, 이제 그 채점을 하는데 그 채점의 그 기준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채점표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냥 철저하게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뭐가 포인트인지 그런 걸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50점대에서 많이 떨어지시고 60점대에서 가장 많이 합격을 하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률은 필기시험은 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유지되는 것 같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를, 45% 정도 이 정도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연도별이잖아요. 연도별.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3회가 있는데, 시험을 쳐본 경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1년에 3번을 보지만 그 3번 다 똑같은 그런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진짜 매운맛 시험이고 그래서 거의 한 합격률이 20%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해가 있고, 어쩔 때는 막 정말 60%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연도의 그 3번의 그런 그 평균을 좀 그 45에서 한 50 이 정도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점수를 어느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회차의 그 합격률이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쉽다, 그냥 달달 외우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네, 그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1차입니다. 이거 1차 같은 경우에는 다 기출 베이스라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그런 해설이 나와 있어요.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 문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실질시험지.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운전면허 준비하듯이 1차는 정말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외웠어요. 외웠고 회독을 했죠. 회독을 그냥. 특히 모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세모 치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좀 알 것 같다 싶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표를 쳤고, 그리고 이제 조금 헷갈린다 싶은 거는 이렇게 별표를 쳐서 계속 이제 읽어주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3회독 정도 하고 나니까 필기는 문제 없이 합격을 했고요. 제일 힘든 게 아마도 2차가 아닐까 싶네요. 거의 보면 2차가 거의 가장 힘들다고 봐야죠. 만만치 않습니다. 뭐 달달 외우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서를 이제 꼭 들으시고 기본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예상 문제들,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셔서 본인만의 답안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 해마다 그 회차마다 되게 쉽게 나오는 해가 그 회차가 있고 되게 어렵게 나오는 회차가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꼭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거를 빨리 암기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듣고, 근데 그 기본 이론도 너무 이렇게 책으로 막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직업 상담사 수업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은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보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수업을 좀 듣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론을 설명해 주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김덕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이론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는 사람, 자격증만 따면 되는 사람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고, 그 방어기제 뭐 종료자 쓰시오, 역전이 뭐 이렇게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개 이상 쓰시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답안을 써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문자를 따지 않으면 거의 못 쓰고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두 문자를 얼마만큼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본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한 거죠. 답안지를 만들어서 이제 최대한 내가 쓰기 좋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에 좀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용만 맞고 키워드만 잘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살리되 내가 좀 그대로 쓰기 쉬운 것들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문장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 정도만큼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직업 상담학.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직업 상담학 내에서도 어떤 이렇게
그때마다 뭐 실존주의가 있고 형태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포괄적인 직업 상담이 있고 다 그런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류별로 해서 큰 제목을 이렇게 가로로 해서 만들고 그리고 꼭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그 이론이더라도 또 그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자 이름이랑 같이 매칭을 꼭 해주셔야 되고 매칭을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계속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내가 다 외웠는데 문제랑 매칭이 안 돼갖고 못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자 이름, 그다음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 포인트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슷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이제 헷갈릴 만한 것들 이렇게 묶어서 같이 계속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힐리에 뭐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를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제가 말을 만들어서 다타보노요. 다타보노 이렇게 외워서 다 하면은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자신감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딱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떠올려야 될 게 바로 내가 만든 그 두 문자. 그리고 그 두 문자에 맞는 두 문자만 외우고 또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매칭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막 대충 외우면 못 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못 외우더라도 꼭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동시장론 관련해서는 이제 그림도 좀 그려주셔야 되고요. 뭐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미리 다 공식이랑 다 외워서 꼭 그거를 하셔야 되고 또 유의사항 같은 것들도 꼭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암기를 하시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191문제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추가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보통 한 200문제 정도 제가 정리를 했고 200문제 내에서 나오는 문제는 틀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되게 비슷하고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바로 그 시험장 가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주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딴 답 적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슷하잖아요. 얘는 일일계고 얘도 일일계인데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범표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딴 답 잡고 오기 딱 좋은데 굉장히 빈출인 것들. 이제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전략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을 좀 파서 점수를 좀 높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과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약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시면 괜찮거든요. 그 이제 40점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점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데 2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쉽게 나왔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채점하시고 어느 정도 그 합격률을 조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금 이번에는 부분 점수를 좀 낮게 부분 점수를 주는 비중을 좀 줄이자. 아니면 이번에는 부분 점수를 좀 후하게 주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기본 60점을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60점보다는 65점에서 70점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분 점수를 조금 더 받으면 완전히 널널하게 합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5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보면은 막 80점 막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책을 거의 다 외우셨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65점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부분 점수를 조금 덜 받는 그 해가 되더라도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만의 그러한 암기 이런 노트를 좀 만드시고 보통 한 250개 정도,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암기를 할 때는 꼭 두 문자를 따서 본인만의 그런 언어로 정리해서 꼭 그 암기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은 꼭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좀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전에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좀 달달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보시면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